두 명의 특종 전문 기자들께서 엄청난 건을 취재하셨습니다. 대법원, 어쩌면 정말 바이든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밀고 간다. 현직 대법관 룸사롱 접대 제보가 왔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14명이에요. 대법원장까지. 네. 3명은 여성입니다. 네. 그럼 11명 중에 1명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딱 밝히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를 하지 않고 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영식 기자 전에 여기 나왔었죠. 네. 오마이뉴스. 거기 검사와 스폰서란 책이 있습니다. 검사와 스폰서란 알아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검사를 위주로만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고위법관이 한 명, 이름은 아니고 고위법관들에 대해서도 접대한 게 있으나 이 책은 검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네. 지금 공교롭게도 대법관이 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을 수 있어서 그런데 고영식 기자가 또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법관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때 그 책이 왜 나왔냐? 너무 큰데. PD수첩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그 보도를 합니다. 검사와 스폰서.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를 받아요. 수사로 이어졌을 경우 밝혀졌는데 문제는 너무 오래전 일을 가지고 하면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을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3-4명의 복수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현직 대법관 룸사롱 접대 제보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검찰 캐비넷에 많이 채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캐비넷에 있는 건 아는데 왜 진해 캐비넷이 아니라고 했을까? 이거는 진해 게 아니게 맞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맞기 때문이야. 확인해 보니까 경찰 캐비넷이 한간에 도는 찌라시들이 3개월 전에 무슨 이상한 관련된 룸사롱 조사가 있었다 하는 썰이 있었어요. 그 썰의 근원지를 통해서 제가 더블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2월경에 올해 2월경에 강남 룸사롱과 관련된 불법 영업 활동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다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지다 보니까 여기 판사도 있고 괜찮아. 근데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인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덮은 거야. 덮었어. 정치인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이면 좋다고 했겠지만 아닌가 보지. 그래서 덮었어. 제가 이게 소송 때문에 조금 연막을 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비넷에 들어가면 이 캐비넷은 요새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뒤로. 지네 아는 놈들끼리는 알아. 그러다가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판사도 있는데 정치인도 있어. 그러면 정보 보고로 다 퍼지잖아. 알았어.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뭐가 중요해? 솔직히 윤석열 사건 맡았으니까 중요하지. 그렇지. 그걸 탈옥시켜줬으니까 더더구나 중요해.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지기현이 윤석열 재판을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나 중요하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찰 캐비넷과 관련된 고위층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요걸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굴릴 정무적으로 그렇지.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경찰 수뇌부와 용산에 연결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주 핵심이겠지. 소위 말하면 윤 씨 측근 중에서 거기서 딱 캐치가 된 거야. 지기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냥 이렇게 용산 언저리에서 정보를 다루면서 정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2월경에 캐비넷에 들어갔는데 2월 말부터 이제 그걸 써먹기 시작했겠지.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바로 3월 8일 날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이 들어가. 그런데 요게 그러면 민주당으로 일부 제보가 갔잖아요. 그래 거기서부터 더 궁금해.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들끼리 요 정보를 아주 보안 속에서 유지하면서 편의대로 지기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 근데 이 지기현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이거 풀었어? 그러면서 이제 지기현이 역추적을 한 거야. 자기 스폰서들 쫙 훑으면서. 근데 룸사롱을 한두 군데 다니다가 아니야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3군데가 나와.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 너 왜 누구 불었어? 나 안 불었다니까? 내가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도 이렇게 막 미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 과정에서 더 틀어진 거지. 너 불러가지고 나 맨날 술 사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결제하고 그랬는데 나를 의심해. 이렇게 된 거야. 더 틀어져.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막 여기 가면서 어떻게 됐어? 요게 이제
국임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왜 사법이 범죄가 됐냐고. 한 사람인데. 조이대랑 관련성이 대단히 농후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와.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제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폰사들을 만나면서 막 이제 억울함 하소연하고 이러면서 막 틀어졌어. 그러면서 요 사람들 이 폰사가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정보가 또 돌지. 그러니까 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기현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멘트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나 너무 괴롭다. 너무 내가 진짜 내 재판을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 진짜 미치겠다.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지. 이게 탈옥 시켜줘야 되고, 뭐 애들 저 카메라 기자들이 찍겠다는데 뭐 찍게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잖아. 김영현이 그런 와중에 이제 요런 진술까지도 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지기현이 실제로 조종당했구나, 인질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신을 가깝게 가질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조희대랑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이대를 계속 비난을 했어요. 왜냐? 지기현이가 너가 봐도 내가 봐도 이상하게 탈옥을 시켰어. 그런데 조이대는 한마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비판했거든요. 아니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제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조이대가 나중에 사고까지 딱 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 뭔가 걸려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와가지고 김현장 지분 8%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일가 친척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돈 좀 꺼달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냥 집은 한 아닙니다. 말이고 네. 중요한 거 그때 드렸던 말씀이 김현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석호 개인한테만 집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서석호가 사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날 나온 게 또 있었어. 법사위에서 서용교 의원의 질의였어. 네, 해당 건은 보도 즉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고 국회면 참 한심한 정당입니다. 국민이라는 호수 속은 보지 않고 그저 윤석열이라는 달 그림자만 쫓더니 내란 수계에 거미줄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러고서 국민께 지지해달라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말 양심 없는 후보입니다. 김문수는 자신이 윤석열이 지령 내리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후보입니다. 그래서 바지인 김용태가 내란 숙에 윤석열에게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내란 잔당들이 벌이는 위장 탈당쇼가 역겹습니다. 버리는 신용을 할 거면 신용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초선에 깜짝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탈당 권고한다고 국민이 믿을 것 같습니까? 김문수는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당에 남아달라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에 김용태의 권고가 후보의 입장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친윤 인사들까지 대거 영입하며 윤 어게인 캠프를 완성해놓고 뻔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할 셈입니까? 국민의힘은 반성도 참여도 거부하며 버티는 윤석열을 끌어안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말든 국민의힘은 심판받아야 할 내란 세력이며 김문수 후보는 내란 수계의 대리인입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